포토샵 스크립팅의 정기철입니다. 사실 다음 업로드할 영상을 촬영을 다 마쳤는데 그 사이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이희진님.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희진님 질문을 계속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 질문을 받으면서 계속 놀랍니다. 왜 놀라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을 5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설명드리기 쉬운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ert라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있죠. alert. 말 그대로 뭐 alert, 뭐 경고 뭐 이런 뜻인데 alert라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된 함수고요. 화면에 뭔가 메시지를 띄워주죠. 근데 이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실행 상태 파악, 제가 지난번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해당하는 줄수까지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한 그 디버깅은 초보자들께서 쓰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alert라는 함수를 써서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의 값이 궁금하면 화면에 띄어서 확인하는 방식, 정말 좋은 방식입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걸 깨우치셨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에서 대괄호를 하고 1.10이라고 하면 1 이상 10 이하를 의미하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어떤 영역, 범위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놈은 0.1에서 250.0,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1에서 250.0까지의 실수값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수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희진님이 이해하시는 상황이나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수포자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계속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단계적인, 공학적인, 논리적인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현듯 본인의 재능을 알게 되시는, 저는 이진님 프로그래밍에 스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1번, 2번 질문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지금 다 하나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제가 이해를 마치고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객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총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설명을 제가 영상을 찍는 초입부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아마 초입부에 이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특히나 객체에 관련된 전체적인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렸으면 아마 그 당시 이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포기하시거나 실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각조각 설명드린 상태입니다. 오늘은 가능한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각조각을 다 통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려면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림인데 포토샵의 공식 다큐멘트에는 이 그림이 있지는 않아요. 왜 포함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따로 구한 그림이고요. 포토샵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스크립팅할 때 가장 상위의 객체, 즉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어떤 다큐멘트, 이미지를, PSD 파일을 열면은 가장 상단에 있는 객체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예요. 그 하단에 있는 게 다큐먼트 컬렉션, 즉 다큐먼트라는 객체입니다. 다큐먼트가 이렇게 여러 장이 있죠. 그래서 다큐먼트라는 클래스는 다큐먼트, 그죠? 다큐먼트라는 클래스들의 그냥 집합입니다. 즉 컬렉션 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먼트 애플리케이션 객체 가장 상위 클래스 객체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 클래스, 그 안에 다큐먼트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각 다큐먼트 클래스 안에는 레이어즈 컬렉션이 있죠. 라는 말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개의 채널이 있다고요. 여러 개의 히스토리 스테이트 뭐 등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에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객체는 다큐먼트 클래스 객체,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가지고 다큐먼트는 당연히 여러 개의 다큐먼트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각 다큐먼트는 또 여러 개의
layers, channels 뭐 이렇게 구성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상단에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만져야 합니다. 근데 이놈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있는 거라서 예를 들면 사실은 app.documents 즉 앱이라는 객체가 실제로는 애플리케이션 객체의 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제가 인스턴스 설명 안 드렸는데 하여튼 이 앱이라는 객체가 가장 상단의 애플리케이션 타입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앱의 다큐먼트에 어떤 다큐먼트를 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무조건 모든 객체에 앱 닷이 포함되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앱 닷을 생략해서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동일하다고요. 근데 2번 문장이 요 앱 닷을 생략해도 되니까 더 간편하니까 보통 2번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게 총괄적인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다큐먼트,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상단에 있는 거니까 다큐먼트라는 클래스를 검색해 나가면 다큐먼트라는 목차가 보이죠? 다큐먼트는 property와 method. 그래서 다큐먼트에는 3개의 property밖에 없습니다. 다큐먼트라는 객체에는 add나 getByName이라는 2개의 메서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먼트 클래스를 가면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게 어떤 객체는 2가지 요소가 있죠. properties라는 요소와 method라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property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다큐먼트의 document.length 하면 number라는 값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document.parent는 parent라는 것이 그 상위의 객체를 말하니까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document.typeName 그러면 문자열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property는 무조건 값입니다. 그래서 property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method가 좀 힘듭니다. method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능. 어떤 일을 한다고요. 파일을 열거나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거나 뭐 등등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document.add라는 메서드 했었죠. add라는 메서드를 하면 해당하는 어떤 다큐먼트를 만들어서 다큐먼트에 더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의 다큐먼트를 추가하는 기능을 맡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요겁니다. 예전에 다큐먼트 add하는 코드가 있었죠. 어디에 있었나요? 제일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두 번째네요. 여기를 보시면 다큐먼트 add, 그러니까 요 add라는 메서드는 다큐먼트 객체의 메서드죠. 메서드입니다. 다큐먼트 add라는 메서드는 해당하는 속성을, 어떤 성질을 가진 문서를 다큐먼트로 추가하죠.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즉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문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add라는 메서드는 그죠? 설명 있죠? 새로운 다큐먼트를 만들어서 이 컬렉션에 넣어준다. 이게 컬렉션이라는 게 다큐먼트라는 컬렉션이죠? 에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1번 어떤 기능이고요. 그 기능을 수행한 후에 2번 뭔가를 반환한다고요. 그 반환하는 게 요 returns, 반환하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먼트의 add라는 메서드는 다큐먼트를 추가해주고 추가된 그 다큐먼트를 반환합니다. 반환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진님이 주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으면 다큐먼트에 대해서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져서 다큐먼트 컬렉션 객체에 들어가면 그게 1번 기능 수행한 거고요. 요 add라는 요 함수의 호출 자체가 값을 반환한다고요. 뭘요? 방금 만들어진 문서를 반환해서 닥에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장을 수행하면 닥이라는 변수는 documents add라는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해당하는 문서의 폭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해당하는 문서의 캔버스를 리사이즈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닥이라는 변수가 요 document add의 문장의 반환 값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다시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보셨던 코드를 살짝 수정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설명드려보죠. 액티브 다큐먼트, 액티브 다큐먼트라는 것도 뭐였죠? 액티브 다큐먼트라는 게 다시 설명에 들어가 보면 다큐먼트 다시 다큐먼트 가보죠. 다큐먼트 가보면 제가 문서를 다큐먼트 가보면 다큐먼트 애드가 만들어주는 다큐먼트 객체가 또 설명이 있어요. 그럼 다큐먼트 여기를 클릭하면 다큐먼트 안에는 죄송합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최상위 객체죠. 그놈의 프로퍼티로 액티브 다큐먼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들어가 보면 해당하는 객체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프로퍼티가 액티브 다큐먼트예요. 요 액티브 다큐먼트는 다큐먼트 타입, 다큐먼트 객체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요 액티브 다큐먼트라는 요 객체는 그죠? 말씀대로 애플리케이션의 액티브 다큐먼트죠. 그놈을 다큐먼트에 넣습니다. 그럼 요 변수가 요 다큐먼트 액티브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가지죠. 그 다큐먼트에는 여기 다큐먼트니까 그 다큐먼트에 액티브 레이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리고 요 duplicate라는 말은 액티브 레이어의 메서드입니다. 다시 또 설명을 해보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큐먼트 안에 다큐먼트 들어가서 다큐먼트 안에 아까 뭐였죠? 액티브 레이어였죠? 예. 액티브 레이어는 아트 레이어거나 레이어 셋인데 아트 레이어를 한번 가보면 우리 지금 아트 레이어를 쓰고 있으니까 아트 레이어 안에 duplicate라는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duplicate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duplicate 메서드는 아트 레이어나 레이어 셋을 return하죠. 반환하죠. 그래서 반환한다는 그 특성 때문에 해당하는 다큐먼트에 해당하는 액티브 레이어의 duplicate, 요 놈이 뭘 반환하죠? 레이어를 반환한다고요. 그래서 요 레이어라는 변수가 해당하는 레이어를, 카피된 레이어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카피된 레이어를 로테이트 하는 겁니다. 따라서 희진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세 문장을 그대로 주석 처리하시고 그걸 한 줄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제가 놀랐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다큐먼트, 실제로는 앞에 app.이 생략된 거죠. 이건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앱의 액티브 다큐먼트에 액티브 레이어를 duplicate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요. 지금 이제 점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까지 실행하면 이게 뭐죠? 한 레이어가 나온다고요. 왜? duplicate 함수의 리턴 값이 아트 레이어거나 레이어 셋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점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액티브 다큐먼트에 액티브 레이어에 duplicate 함수를 수행하면 메서드니까 이놈은 리턴 값이 있다고요. 레이어라는 값을. 그래서 해당 레이어를 로테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세 문장을 아래처럼 해도 돼요. 그러면 왜 위에 같은 세 문장을 쓸까요? 그 말은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향후 뒤에 문장에서 다큐먼트를 쓸 일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고 나면 그냥 문장이 수행되고 결과값은 수행은 되지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 닥이라는 변수가 값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다큐먼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필요가 없으면 이걸 다 주석 처리하고 인문도 못 쓰죠.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인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아마 여러분들이 막 프로그래밍을 조금
관심 있었으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합니다. OOP라고 하면 아마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이에요. 해당하는 객체의 이놈은 property죠. 또 요 객체의 method 이렇게 점 단위로 순서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시고 해당하는 어떤 지점에서 수행된 결과값이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행이 되고 나면 layer라는 객체가 나오는 거죠. 그놈의 rotate 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으면 희진님이 질문하신 1번, 2번 질문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질문을 하셨다는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을 또 해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영상을 지금 빨리 찍었고요.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제가 기존의 영상 촬영 마친 영상 계속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